지금 8월 되면은 전세가 많이 올라갈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많으세요. 예. 네, 정말. 그리고 이제 벌써 계약서 들어오는 거 보면 네. 달라요. 그동안은요, 사실 전세자금 대출이 네. 그렇게 원활히 일어나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분들은 해당 은행에서 연장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사를 안 가시는 거죠. 네네. 네, 이사 안 가고 그냥 5%만 올리고 그냥 해당 집에서 연장을 하니까 대출도 그냥 연장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 전세 물건이 별로 없고, 네. 예, 그랬었는데 최근에 이제 7월, 8월분 전세 계약서들이 이렇게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계약서들이. 네, 그분들이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해서 하는데 보면 확실히 많이 올랐어요. 뭐 평균 뭐 한 2억 5천 정도는 다 점프를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네. 보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다시 전세를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서.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다고 애들 학교도 다니는데 네. 그 갑자기 뭐 옮길 순 없잖아요, 지역을.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두 방안이 뭐였냐면 그 아파트에서 빌라로 전세를 옮기시더라고요. 네. 같은 그거니까. 그렇죠. 이거 주거 형태를 다른 걸로 바꾸는구나. 네, 맞아요. 예.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가격을 예. 낮춰서 가야 되는데 아니면 이제 전세 대출을 더 많이 받아서 그 집에서 뭐 비슷한 집으로 새로운 네. 집으로 이사를 가시거나 네네. 네, 그런 상황이에요. 이 전세자금 대출 이자 같은 경우는 요즘에 한 어느 정도 나와요?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경우는 이제 굉장히 높게 나오잖아요. 뭐 4%에서 5%가 넘는다. 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실행하는 금리인 경우에는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3%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은행이 네. 대부분이고요. 근데 네. 이제 요 금리는 변동금리예요. 근데 정말 뭐 뉴스에서 너무 금리가 오를 것이다. 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저는 고정금리를 하겠어요. 막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 한 1% 가까이 올라 버리니까 4%대가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멈칫 하시는 거죠. 네. 일단 눈에 보이는 금리를 선택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전세 같은 경우는 만기가 어차피 2년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2년을 쓰기 위해서 내가 1%의 높은 금리를 땡겨서 높게 사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오르는 폭만큼 6개월에 한 번씩 바뀔 것인지 네. 그거는 결국 고객님의 선택이신 거죠. 만기가 짧구나. 그렇죠.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거의 변동금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네요. 대부분 그러세요. 예, 네. 2년짜리니까 네, 특히 맞아요. 내가 뭐 10년쯤 되면은 또 그쵸? 모르는데.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가 일반적으로 3%대인데 네. 뭐 좀 싸게 전세를 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건 없을까요? 있기는 있는데 네. 해당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해당하는 분. 버팀목 전세라고 들어보셨죠? 버팀목 전세요? 네. 저는 들어본 적은 없어요. 없으세요? 예. 이게 보금자리로는 들어보셨죠? 네, 보금자리로는 이제 들어봤어요. 이런 상품들이 다 정부 상품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름이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보금자리론, 디딤돌 이건 네. 이제 담보대출에 해당하는 정부 상품이고 버팀목은 이제 전세인데 정부 네. 상품이에요. 아. 주택 도시기금 상품이긴 한데 요거는 금리가 네. 얼마인가요? 이 상품은 2%대 금리예요. 2% 금리. 네. 근데 이제 제한 사항이 많아요. 소득도 뭐 일정 기준을 맞춰야 되고, 네. 그리고 집값도 너무 비싸면 안 되고, 그거에 따라서 뭐 신혼부부라든지 또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의 뭐 그런 분들. 근데 보증금이 좀 상당히 낮은 분들만 해당이 네.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해요. 근데 만약에 여기 해당이 된다라고 네. 하면 뭐 무조건 받으시는 게 유리하시죠. 아, 여기 보시면 보면은 위에 금리 나오죠. 1.8에서 2.4%대. 연 1.8에서 2.4%. 근데 네. 한도가 적어요. 수도권은 1억 2천입니다. 네. 1억 근데 2천.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나오기도 하니까 네. 여기 같은 1.2%? 경우는 네, 정말 좋죠. 네. 네. 그래서 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내가 네. 해당 잔지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거예요. 중소기업 청년 대출 1.2%. 와. 정말 꿈의 금리 아닌가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한도가 물론 최대 1억이긴 한데 네.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이 대출 많이 이용하세요. 보증금 대출이구나. 네.
그래서 월세 받을 게 아니라 네네. 1.2%대 금리면 뭐 무조건 이용을 하시는 게 그죠. 맞죠. 물론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본인 상황이 맞는지 네. 예, 한번 살펴보시고 가능하다면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수탁은행들이 다 있어요. 네. 거의 대부분의 은행에서 취급을 해요. 그래서 네. 그쪽에 가셔서 이제 상담 받고 서류 제출하시면 예,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지금 보면은 총 4종류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고 각 전세자금 대출마다 좀 다르네요. 조금씩 다른데 네. 뭐 소득이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어. 조금 낮아요. 여기 보시면 네. 부부합산 뭐 5천만 원이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거 같은 경우는 최대 1억 원 이내. 그 다음 것도 볼까요? 그쵸. 이게 중소기업 취업 청년 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고요. 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보면 이것도 1.5에서 근데 금리는 이것도 너무 좋죠. 금리는 너무 좋은데 한도가 안 좋네요. 적어요. 네. 그래서 그냥 아. 그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이게 세 번째인데 네. 요것도 많이 요것도 이용을 하세요. 2억 원까지 가능한데 요거는 그래도 2억 그쵸? 원이면 한도가 좀 좋죠. 네. 그리고 연소득도 6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네. 훨씬 소득도 조금 높고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네. 네, 꼭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이 버팀목 전세자금. 네, 요것도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네. 네. 네, 한도가 1억 2천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 주택 도시기금 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요. 주택 전세자금 대출 네. 들어오셔서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전세 때문에 월세랑 비교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실제로는 어때요? 근데 시장에서 대부분 보시면. 다 네. 전세로 가세요. 그러니까 반전세는 가세요. 예를 네네. 들면 내가 보증금이 5억이었어요. 네. 그래서 대출을 80% 받아서 이용을 했던 분은 어. 이제 예를 들어서 월세를 5억에 뭐 50만 원, 5억에 6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월세가 갑자기 이제 따라붙는 네.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월세가 있으면 나의 전세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치나요?라고 물어보세요. 월세가 붙으면 네, 네네. 네, 월세를 차감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상품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인 전세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 네. 전세 자금 대출은 보증서라는 거를 발급을 해야 돼요. 네, 보증서 네. 꼭 보증서가 발급이 돼야지만 네.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담보대출 받아보셨잖아요. 네네. 근데 담보대출은 은행에서 이렇게 근저당 설정을 해요. 우리 등기부 등본에 딱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나가는데 전세는 설정할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누가 보증을 해줘야 돼요. 내가 보증해 줄 테니까 네. 은행에서 대출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제 보증서 발급이 나와야지 은행에서는 실행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각 보증 기간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모두 다른데 예를 들어서 안심전세라는 상품이 있거든요. 안심전세? 네. 이건 어디서 나가는 건가요? 그거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네, 그 상품은 월세를 차감하게 돼 있어요. 주택도시 보증공사. 보증공사. 네, 그러니까 보증서 발급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이게 거죠. 허그인가요? 맞아요. 네. 여기서 하는 거는 월세를 차감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한도가 줄어든다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한도가 줄어든다는 방공제처럼. 거죠. 그렇죠. 예, 예를 들면 5억이면 원래 80%를 해주면 4억까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5억에서 월세를 좀 빼요, 먼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00만 원이에요, 월세가. 네, 그럼 네. 24개월이면 2,400이잖아요. 네. 그럼 5억에서 2,400을 빼요. 네. 그래서 뺀 금액에서 80%. 이게 대출 한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물론 큰 금액은 아니어도 네. 조금 줄어들게 되어 있죠. 반전세가 붙은 경우에는 월세만큼을 차감하고 네. 반공제처럼 그렇죠. 월세 차감하고 네. 80%. 네, 근데 또 차감을 안 하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증서가 3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서울보증 같은 경우는 네. 보증서에서 그 월세를 차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80%가 다 네. 가능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서울보증은 월세가 큰 분들 있어요. 뭐 1억에 뭐 200. 네. 뭐 이런 분들은 상당히 유리하죠. 그냥 네네. 80% 다 해주니까. 네, 그래서 내가 나의 상황에 맞게 네. 어떤 보증서를 선택할지를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게 보증금이 그러니까 네.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 그러면 네. 결국에 이 보증금 대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한 4억까지는 대출이 된다는 거예요? 서울보증은 최대 5억까지. 5억까지? 네. 그러니까 그 보증금에 제한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8억짜리 전세여도 음. 최대 5억까지 가능한 게 서울보증의 네. 보증서고요. 그다음에 안심전세나 주택금융공사 네. 보증서 같은 경우는 최대가 이제 보증금이 7억이에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에 제한이 좀 있죠. 아, 주택도시 보증공사 여기 네. 허그 거도 7억이에요? 네, 7억. 아. 그러니까 7억이 넘어가면 이제 다 네네. 서울 보증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울보증보험이 이거 SGI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네. SGI랑 허그랑 또 하나 더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네. 아, 이건 또 다른 데구나. 네, 그렇게 세 개가 다르고요. 네네. 그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는 소득이 있는 분만 가능해요. 소득이 꼭 아. 있어야 돼. 네, 다른 상품들은 뭐 소득이 없어도 네. 되는 안심전세가 있고요. 네. 서울보증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 소득이라고 그래서 뭐 카드로 뭐 소득을 증빙한다거나, 이용액이라든지 네, 맞아요. 건보료 뭐 이런 네, 거. 그렇죠. 그런 걸로도 가능한데 이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 증빙소득이 꼭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거 세 개를 좀 놓고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요거거든요. 아, 네, 바로 알 수 이렇게, 있겠네요. 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허그계, 음. 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그게 없나 봐요. 주택수에 따른 한도가. 네, 없어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나 1주택자나 다 한도가 2억 2,200으로 똑같아요. 네. 예, 그 대신 이제 보증금은 최대 7억인 거죠. 여기는 최대 2억 2,200이네요. 그건 대출 한도. 대출 한도랑 보증 네. 금액이랑 다르구나. 네, 그러니까 보증 금액이 아. 얼마인지에 예, 따라서 예. 보증서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아. 그러고 그 보증서에서의 최대 대출 한도가 또 다 달라요. 되게 복잡하죠. 네. 네, 이 근데- 세 개가 있는데, 그 금리는 어떤 게 제일 싼가요? 금리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주택 도시보증공사 상품이 가장 저렴한 편이에요. 안심전세라고 하는. 근데 네. 이것도 또 사실은 이제 맹점이 좀 있어요. 뭐냐면 이 주택 도시보증공사하고 HF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네. 보증료, 우리가 보증료를 내야 되거든요. 네네. 우리가 이제 보증서 발급을 하려면 누군가는 보증료를 내야 네. 가능을 한데 고객 부담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가 저렴하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무조건 금리가 낮다고 해서 아. 뭐 좋은 건가라고 할 건 아니고요. 네. 내가 낼 보증료가 얼마인가 이거는 네. 좀 따져봐야 되고요. 네. 서울보증 같은 경우는 보증료를 은행에서 내줘요. 그러니까 아. 은행의 금리에 보증료가 녹아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약간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차이들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밑에 이제 임대인의 동의가 또 상당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품이 있고 필요 어. 없는 상품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임대인분이 요즘은 대부분 다 동의는 해주세요. 네네. 나 알거든요. 전세대출 받으려면 금액도 크고 네. 이러면 예, 다 동의해 주시니까. 근데 이제 계약하기 전에 단서 조항을 좀 달아두는 게 좋죠. 아. 내가 계약서를 썼는데 나중에 뭐 나는 뭐 그럼 기억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난감하거든요. 아, 동의가 계약할 없는 때 분들. 네. 향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네, 임대인이 동의하기로 한다. 네, 예, 이렇게. 네, 협조한다, 동의한다, 아. 뭐 이렇게. 이 표로 봤을 때 그냥 한눈에 싹 들어오네요. 네.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 네. 대출 금액은 만약에 내가 주택이 있어. 그러면 네. 뭐 그냥 이거네요, 바로. 그렇죠. 무주택이면은 이게 최대 좋은 것 같고. 보증금의 서울- 80% 이내에서 최대 저 금액들이니까. 네. 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될 거예요. 뭐 어렵진 않죠. 네. 네. 서울보증 같은 경우는 보증금 제한이 없고. 네. 그래서 그냥 네. 뭐 비싼 전세들 많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분들은 다 서울보증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최대 5억이라서 부족하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네, 네. 어찌됐든 이제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은 1금융권에서 받을 때는 최대 네. 5억이다라고 생각하셔야죠. 그게 그래서- SGI인 경우에 무주택자에 한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이 여기밖에 없네요. 아니죠. 다주택자는 네. HF도 되지 않아요. 이 세 가지는 다 네.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까지만 가능한 상품이에요. 아, 다주택자는 전세자금 대출이 아예 안 돼요? 안 돼요. 2주택자부터는 안 되고 또 고가주택 보유자도 안 돼요. 9억이 넘는 집을 소유하고 네. 있으면 전세 대출이 불가해요. 네. 그래서 본인의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내 집값이 얼마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 두셔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주택수가 또 애매한 게 우리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때는 네, 네.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아,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네. 안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라면 네, 네. 그 분양권은 지금 집을 짓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입주권은 부시고 있잖아요. 네, 네. 이주비 대출 막 받고. 네, 네. 네, 그런 집은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쵸. 그러면 어딘가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집이 있는데 담보대출도 안 나오니까 당연히 전세료밖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를 대비를 해서 전세자금 대출은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네, 그래서 좀 편안하게 네. 네, 집을 구할 수 있어요. 네네네. 네. 아, 이게 뭐냐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대 2.2억 원이라고 돼 있는 건 네. 무주택자나 1주택자나 둘 다 이렇다. 그렇죠. 다주택자는 여기에 막 아예 명함을 내밀 없다. 수 없어요. 아, 다주택자는 여기 들어올 수가 없다. 없어요. 예, 예. 네.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는 보증금액이나 이런 것들도 무주택이나 1주택인 경우에 그렇죠. 어. 다 가능한 상품이고요. 네. 또 여기에 또 소득 규정도 들어가기는 해요. 소득 규정? 소득 규정. 예. 네, 그래서 저 주택도시보증공사 네. 허그하고 HF는 이제 내가 만약에 1주택이 있으면 연봉 네. 1억이 넘으면 네. 초과되면 이용할 수 없어요. 아, 연봉 1억까지만. 네. 아, 1억이 넘어가는 분들은 그럼 다 서울보증 대출을 받을 수가 예, 없다. 다 서울보증 하셔야 네, 돼요. 네, 네. 그래서 뭐 아. 애매하신 분들은 그냥 다 서울보증 상품을 이용할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서울보증 같은 경우는 금리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여기도 3%대나요? 네, 3%대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주택 도시보증공사가 뭐 3.4%다 이러면 네. 한 0.2%가 항상 높아요. 보증료 아. 때문에. 예, 그래서 한 뭐 3.4면 3.6 뭐 이런 식으로 뭐 3.6이면 3.8 이런 네. 식으로 다 금리 차이가 있다고 아. 보시면 돼요. 3%대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네.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네.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이인가요? 아니면은 뭐 최근에는 그래도 다시 좀 잡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어떤가요? 작년하고 비교하면 뭐 정말 많이 올랐죠. 제가 작년 5월 달 금리를 한번 살펴봤어요. 네. 그랬더니 주택담보대출도 고정금리가 2.5%대, 2.7%대, 네, 네. 1년밖에 안 됐는데 기억이 안 나실 정도로 네, 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이자라니. 네. 그걸. 네, 그랬더라고요. 네. 1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러니 뭐 전세대출도 당연히 그랬겠죠. 아. 네, 그 당시 2%대 네. 받았던 분들이 이번에 연장하면서 다 3%대로 오르니까 다들 깜짝 놀래가지고 네.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아. 말씀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담보대출은 4%대도 있는데요. 뭐 네. 이렇게 그냥 어쩔 수 없다고 그냥 그에 맞게 받으셔야 된다고 얘기를 네.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대출은 어차피 2년마다 갱신이기 때문에 네. 올해 그 금리를 이용할 수가 없죠. 연장하면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제가 지금 2% 쓰고 있는데 그 금리로 연장하면 안 돼요? 막 이러시거든요. 만기가 근데 2년이니까 그쵸. 연장이 안 되죠. 네, 그렇죠. 연장하면서 새로 받아야죠. 그러니까 아쉽죠?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의 가장 타격은 전세자금 대출이네요. 그렇죠. 오히려 네, 담보대출 같은 담보는. 경우는 길이가 뭐 8년, 10년 이러니까 그렇죠.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 30년 고정금리 30년짜리도 있으니까. 이용을 하셨을 분들이기 때문에 네. 아무 걱정이 없으시겠죠. 네네. 근데 이제 전세자금 대출은 2년이니까 설사 고정금리를 쓰셨어도 네. 다시 갱신할 때는 또 새로운 금리를 부여받을 수밖에 없어요. 전세자금 대출은 고정금리가 의미가 없네요. 그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2년 변동인 거죠. 2년 변동이잖아요. 네, 맞아요. 2년 변동 금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6개월 변동할 건지 2년 변동할 건지 선택하는 거네요. 그냥. 그렇죠. 3년까지도 가능은 해요. 네. 금융기간에 따라서. 네, 근데 네. 그 전세 계약서가 저는 최근에는 이제 임대인들도 원하지 않아서 그런지 3년짜리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2년에다가 플러스 네. 2년을 하니까 그쵸. 어차피. 네, 근데 3년을 하게 되면 아, 또 3년 더 플러스 길어지니까. 2년이니까. 네, 그래서 다 그냥 요즘은 뭐 임대인하고 임차인들이 뭐 이렇게 뭐 좀 봐주고 이런 게 없더라고요. 네네네. 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하여간 그렇게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네. 그 작년에 그 농협은행이 중단을 했었잖아요. 대출을. 네네네. 네, 그러면서 전세 대출도 막 막았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다른 은행으로 막 고객들이 막 허둥지둥 네네네. 가게 됐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 전세 대출 한도를 좀 줄였었어요, 작년에. 어. 뭐 증액을 하면 증액분만 해준다. 5천만 원 증액하면 뭐 내가 대출이 하나도 없었는데 5천만 원 증액을 했으면 5천만 원만 해주겠다. 하여간 작년에 그랬는데 지금은 다 풀렸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네. 내가 지금 현재 1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증액이 있으면 증액 보증금의 80%까지 다시 가능해요. 네네. 예,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뭐 생활비가 어렵다 뭐 이러는 분들도 최근에 좀 많이 있더라고요. 뭐 네. 코로나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분들은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럼 네.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무주택이에요. 그럼 네. 내 보증금에 대해서 네. 전세자금 대출 할 수 있다는 거죠? 살면서는 안 되고 살면서 안 연장하면서. 되고 연장하면서. 네. 아,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입주하고 3개월까지
입주 후 3개월. 네, 3개월까지 가능하고요.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 계약 후 3개월인가요? 3개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 시점을 잘 이용을 하셔야지. 네네. 네, 1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전세자금 대출 필요해요.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집을 옮겨야 되네. 이사를 가시거나 아니면 다시 재계약을 연장을 하든지. 하시거나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신규로 진행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 예전에는 가능했어요. 네. 예전에는 이제 우리 주택담보대출처럼 뭐 살다가 생활안정자금 필요하다 하면 네네. 전세대출이 보증금 가능했는데 담보로. 네, 맞아요. 보증금 담보대출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게 지금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잘 따져가지고 내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네. 뭐 좀 받아놓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내가 사실은 이제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네.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도금 대출을 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내야만 해. 전세를 들어갈 거면 전세자금 네, 대출을 받아라. 받아놔야 돼요. 네, 안 그러면 3개월이 지났는데 내가 갑자기 네. 뭐 중도금도 안 나오는 중도금을 내야 되는데 뭐 돈이 필요한데 그치. 이러면 안 나오니까 좀 네. 먼 미래까지 좀 계획을 세워 두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땡겨받는 거 네. 사실 저도 원하진 않는데 여기는 네네. 이자만 나가잖아요. 그쵸. 근데 시스템 자체가 그러다 보니 좀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새로 전세를 구할 때 그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제가 안내를 해드린다라고 하면 네. 그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신용 점수가 좀 상당히 중요해요. 신용 점수. 네, 예. 그래서 신용 점수가 너무 나쁘면 네. 한도만큼 다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신용 점수를 잘 관리를 하시는 게 이게 한 제일 몇 점이어야 좋고요. 되는 거예요? 이게 물건에 따라서 점수가 다 다르거든요. 네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용 점수 같은 경우는 네. 820점, 나이스 820점하고 KCB 805점이 넘어야 최대 네. 4억 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아무리 보증금이 뭐 5억이어도 네. 뭐 KCB 550점 뭐 이하다. 네. 네, 뭐 나이스가 670점 이하다 이러면 뭐 7천만 원도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용 점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신용 등급이 아니죠, 이제. 신용 그쵸. 점수죠. 신용 점수에 거죠. 따라서. 네. 그래서 신용 점수가 내가 지금 안 좋다 이러는 분들은 신용 점수를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네. 그 신용 점수를 올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전세대출에서 이제 소득을 안 보는 그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네. 그 저기는 보잖아요. 신용 점수는. 점수를. 그래서 신용 점수는 꼭 파악을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두 뭐 번- 소득도 맞추고 네. 다 맞췄는데 신용 점수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분 계세요. 네네.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이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분이 상담을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신용 네네. 점수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근데 보증서 발급을 하려고 이제 심사를 하는데 신용 점수가 그 한도가 안 나온다는 거, 5억이 안 나온다는 갑자기 거. 왜요? 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아니 이분 아무 문제 없었어요. 네. 왜 그러신데요? 그랬더니 며칠 날 신용 점수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이게 이제 개인정보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신용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하는데 혹시 무슨 일 있었냐 네. 한번 확인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 전화를 했죠. 나이스. 그분이 그날 신용대출을 받으셨어요. 신용대출을 받으니까 점수가 일시적으로 하락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좀 중요한 대출, 사실 5억이면 굉장히 중요한 대출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그런 대출을 앞두고는 우리가 다른 뭐 행동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결을 했었냐면 상환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는 안 올라가더라도 네. 며칠 있다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제 신용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계속 신용 점수가 나쁜 건 아니에요. 네네. 근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대출을 놔두고 뭐 며칠 전에 받고 막 이러시면 네.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제 소득 자료 네. 같은 경우는 원천 징수 영수증이라든지 네. 갑근세 소득금액 증명원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네. 신용 점수 신경 쓰셔야 되고 주택 수는 1주택까지만 나오고 그쵸. 다주택자분들은 전세자금 대출 방법이 없는 거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금융권에서 가능하긴 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금리가 1금융권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잖아요. 4%대 이상이죠. 그렇죠. 네.
그나마 금리가. 싸야 4%대인 거고 네네. 더 비싼 금리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이제 월세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그냥 차라리 월세를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다주택자분들은 월세를 거의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가 예, 없죠. 예. 네. 근데 물건지 상태라는 거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파트에서 빌라로 이사를 많이 간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신축 빌라 같은 경우 네. 그 소득이 꼭 있는 분만 대출이 가능해요. 아, 신축 빌라는? 네, 왜냐하면 안심전세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어도 가능한데 네. 신축 빌라는 안심전세가 되지 않거든요. 아. 그래서 그 신축 빌라로 갈 분들은 이제 꼭 소득을 좀 챙겨서 네네네.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시세하고 보증금이 거의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빌라는 한 3억 5천 정도 할 것 같은데 전세 보증금도 뭐 거의 육박하는 뭐 경우가 3억 몇천 뭐 이런 3억 네, 천만 원 뭐 많거든요. 이러면 예.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보통 은행에서 이 집의 그 시세를 감정을 할 때 그 공동주택 가격을 열람하게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가격에 뭐 130%, 150% 이렇게 환산을 하는데 그 가격이 너무 낮으면 네. 대출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아. 한도가 줄거나 안 되거나. 네네. 그래서 내가 이 빌라가 시세가 얼마인지 뭐 이런 거 네네.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위반 건축물 있어요. 있죠, 있죠. 네, 있죠. 네. 왜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다 위반 건축물 예.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전세 대출. 아, 위반 건축물은? 네, 위반 대출 못 건축물. 받는구나. 네, 더군다나 뭐 그 해당 호수에 딱 위반이다 이러면 네. 안 돼요. 그럼 만약에 다른 호수에 위반이 있는 경우는 그거는 어떤가요? 가능해요. 그런 건 네, 그러니까 뭐 되고. 101호가 위반인데 나는 뭐 201호에 올라가서 네네. 할 거다. 이러면 뭐 가능한 보증서가 아, 있으니까 네. 그런 디테일한 거는 이제 좀 아. 진행할 분하고 상담을 하시면 네. 알려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특이 조건이라는 게 그 네. 위반 건축물이라든지 네. 근저당 말소 조건 이런 네. 거는 뭔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대출이 상당히 많아요. 뭐 3억짜리 집인데 2억 대출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전세 보증금이 2억 5천. 이러면 당연히 안 상환을 하겠죠. 안 네, 하겠죠. 이걸 네. 상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네. 어차피 임대인은 이 보증금으로 상환을 할 예정인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단서 조항을 다는 거죠. 근저당을 말소할 조건이다. 그래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님들께서 다 써주기는 네네. 해요. 그래서 네. 계약서에 꼼꼼하게 채권 최고액은 뭐 다 말소한다. 예를 들면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즘은 네. 담보대출이 이제 어려우니까 임대인분이 네. 담보대출을 좀 남겨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좀 갚으면 다시 못 받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근데 그거를 남겨놔도 아파트는 좀 시세가 높아서 예. 대출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 뭐 채권 최고액은 얼마까지 남겨놓는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공인중개사님들께 잘 하시겠지만 네. 대출금을 명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임대인의 대출은 1억 원만 남긴다. 네. 이러시면 안 되고요. 채권 최고액이 얼마 남는다. 근저당이 얼마 남는다. 네네. 뭐 이렇게 써주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주전세는 뭔가요? 주전세. 주전세는 주인이 이제 전세 사는 거를 주전세라고 네네. 하는데 예, 점유 계정이라고도 해요. 팔고 그냥 거기 그 사는 집에 거. 전세 사는 예, 경우. 예. 네, 그것도 가능해요. 내가 원래 소유자였는데 네. 그 집에 그냥 전세로 눌러서 사는 경우죠. 그 경우에는 된다. 네, 그 경우도 예. 가능하고. 그럼 매수매도 동시진행권도 된다. 네, 가능해요. 어. 근데 이제 안심전세 같은 경우는 네. 뭐 되는 분이 있고 또 안 되는 분이 있고 되는 네.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런 특이 사항은 사전에 좀 미리 네. 그 집을 계약을 하실 때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네네. 내가 매수매도가 동시 진행을 되는 거를 몰랐다 이러는 분들도 사실 있었어요.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특이 사항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안심전세라는 게 지금 이 중에 어떤 건가요? 허그요. 허그 같은 네. 경우는 허그가 제일 까다롭네요. 그쵸. 아무래도 금리도 좋고, 이 네. 안심전세 같은 경우는 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자동으로 되는 상품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좀 불안하다 이런 분들 있거든요. 내 네. 보증금을 지키고 싶다. 네.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 상품을 이용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하죠. 정말 궁금한 거 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제가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네. 그러니까 이게 법인 소유 주택인 경우 세입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안 나오진 않아요. 예. 그런데 임대인 같은 경우가 법인이면 내가 그 임차인을 아무나 선택할 수 없어요. 그 임차인이 대출을 받으려면 꼭 소득 있는 분만 가능해요. 소득 있는 분만? 네, 소득에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밖에 쓸 수 없어요.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는 소득의 3.35배만 가능하거든요. 아, 서울보증도 안 돼요? 안 돼요. 아, 법인인 경우에 이거 안 네, 되고, 안 돼요. 허그도 안 되고, 네, 주택금융공사만 되는데, 네. 아. 그러다 보니 대출 한도도 적잖아요. 2억 네네. 2,200으로 가장 적어요. 보증금이 7억인데 대출 한도도 2억 2,200밖에 안 나오고 네네. 물론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죠. 근데 2억 정도 받으려면 소득의 3.35배니까 네. 소득이 그래도 7천 그쵸. 6, 7천은 돼야 네, 전세 대출이 가능한 분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이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에 이런 분만 모셔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법인이 네. 임대인이면은 대출이 그 어렵다. 대출이 안 된다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온 그렇죠. 거구나. 네,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 받는 분들을 보면 네. 소득이 막 이렇게 높은 분도 물론 계신데 네, 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아예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에 계약을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모든 것들 총정리해봤습니다. 사실상 가능하다면 주택도시기금 도시기금. 웹사이트 네. 들어가시면요. 여기 주택 전세자금 대출란에 보시면 개인이 할 수 있는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뭐 월 소득이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대부분 이제 가능하거든요. 이런 쪽에 들어가셔가지고 연 1%입니다 무려. 그러니까요. 그렇죠. 너무 1%에 싸죠. 높다고 해도 2.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 일단 먼저 최우선 이쪽에서 알아보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다 하면 이걸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내가 소득이나 이런 게 넘어간다 하시면은 아까 얘기 드렸던 여기로 보증기관. 오는 거죠. 보증 기관별로 허그나 SGI나 HF 쪽 상품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해당 사항 없다.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또 이렇게 중요한 전세자금 대출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